송원재TV 시작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인가 아닌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부부싸움을 했느냐 가출을 했느냐, 이게 공적인 사안이냐 공적인 사안이 아니냐, 사적인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때린 이 박병곤 판사, 이 서울중앙지법의 박병곤 판사, 이 판사가 판결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은 500만 원 벌금을 구형을 했는데 6개월 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법정 구속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1심 판결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다, 이런 부분은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처음 드는 생각입니다. 처음 드는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따져보지 않아도 대통령은 숨져도 죽어도 공인입니다. 대통령은. 그런데 부부싸움을 했느냐 가출을 했느냐는 공적인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공적인 관심사로 보기는 좀 무리다. 이건 사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들 개인마다 이 판단은 다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요즘은 SNS를 통해서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이 일어나도 대부분 형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 벌금형입니다. 벌금형을 하면서 유시민, 김어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어떤 언론사에서 명예훼손이 있었다라고 해도 판결문이 나오면 의뢰 이렇습니다. 의뢰 명예훼손이 좀 발생을 했지만, 그렇지만 공공의 인물에 대해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이었다,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다, 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면 그건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적인 인물, 정치인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해도 그동안 크게 이게 지금 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은 정진석의 경우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사가, 박병곤 판사가 이 노사모 아니냐, 박병곤의 행태를 보면 노사모 행태가 많이 보입니다. 이 지금 어릴 때의 행적을 보거나 이번 판결문에서도 나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서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 권양숙을 여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이렇게 판사가 이런 표현,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가는 이런 기록, 이런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병곤은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 삼아 볼 것이, 이 명예훼손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정진석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돼서 여기에서는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진석이 한 이야기가 이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죄가 있다면 징역 6개월이 맞느냐, 벌금 검찰이 때려달라고 구형한 벌금 500만 원이 맞느냐, 많은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금 박병곤 판사는 노무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노무현이 죽은 지 지금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적인 인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부부의 부부싸움, 가출 이런 것은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 정진석을 징역 6개월을 때리기 위해서 지금 박병곤 판사가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이 지금 노무현 부부를 명예훼손했다라고 하는 글은 지난 2017년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에 노무현이 비극적인 결심을 했다, 이 부분을 반박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
이 지금 노무현이 소위 박연차 회장 때문에 이 뇌물 부분 때문에 검찰 수사도 받았고 또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도 했고 그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고 그래서 혼자 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내용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인데 이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대통령과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이었습니다. 이 100년 전쟁을 제재했다라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이 대법원에서 결정을 한 건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인이다. 돌아가셨지만 이 공인이다.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되는 공인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력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내용들,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을 비난하는 이런 뭐 거칠고 이 100년 전쟁이라는 건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많았는데 그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 그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느냐 소위 공공의 관심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에서 7대6으로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좀 표현이 거칠고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공공의 이익, 공공의 관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7대6이었는데 6명은 이게 명예훼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년 전쟁이라는 이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쟁에서도 이승만, 박정희는 공인이다.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비난을 하게 되면 이게 공공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팽팽히 맞섰던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7대6으로. 물론 7로 이게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공인이냐 아니냐, 죽은 노무현이 공인이냐 아니냐, 공인입니다. 이건 이미 판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병권의 이 판사의 이 판결은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노무현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느냐, 권양숙이 가출을 했느냐, 이 부분이 공적인 관심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언론에서 기사로 쓴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공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건 참 대법원 판결처럼 100년 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처럼 팽팽하게 아마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적인 상식은 저는 이게 뭐 연예인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공적인 관심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경우에 공인인 경우에 이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그게 공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걸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노무현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건 이게 뭐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지 뭐 소문은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그 당시에 이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당시에 양산의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무현의 죽음과 뭐 관계가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을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크게 관심도 없다라고 봅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부가 뭐 부부싸움을 했든지 가출을 했든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있지만 이게 뭐 공적으로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짜뉴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공인이냐 아니냐, 노무현 부부 싸움이 공적인 사안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기준에 따라서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공인이 되면 이게 가짜뉴스든 아니든 뭐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면 대부분 이 판결이 굉장히 처벌이 약합니다. 언론 활동이었다. 공인에 대한 뭐 어떤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 합리적인 뭐 의심을 제기한 것이다.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공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어집니다. 사실에 맞는 그런 주장을 해도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짜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많은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줄리는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재판에 회부를 하면 또 판결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굉장히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은 공인이다.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적인 관심사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공인이라고 해서 정말 개인적인 것까지 모두 공적인 관심사, 공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노무현의 부부 싸움이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듯이 김건희 여사의 줄리 부분, 김건희 여사가 뭐 젊을 때 뭐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 판결문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명예훼손에 관련된 판결문들입니다. 이게 기존 언론에 의한 이 명예훼손도 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한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명예훼손에 관련된 이 법안이, 이 법률이 기존의 언론을 예상을 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그 언론들이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이 법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SNS나 유튜브 등을 비롯해서 이 명예훼손은 기존의 언론하고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이 환경이. 기존의 언론은 사실은 뭐 규모도 있습니다. 기자도 수백 명이 되고 또 이 기사를 쓰는데 이 게이트키퍼라고 하죠. 굉장히 단계별로 사실 확인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오보를 내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책임도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자들은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는 오랫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나 SNS는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이렇게 기존의 기자들의 명예훼손을 재판하듯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지금 유튜브나 SNS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 코웃음 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 뭐 벌금 200만 원 내고 또 유튜브 해서 1억 벌면 되지,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죄질도 다르고 우리 사회를 망치는 해악도 다른데 여전히 언론사 기자가 오보를 한 경우를 생각하고 판결문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공인인 것은 그건 아마 어느 뭐 법조인이든 누구든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게 이게 공익에 해당하느냐,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느냐, 이건 아마 많이 나뉘게 될 겁니다.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한 것, 김건희 여사가 뭐 젊을 때 어떤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한 것, 이건 뭐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대부분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건 공적인 관심사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의혹을 제기하든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재판부에서 검찰, 판사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이 발생을 하면 그동안의 판례의 얽매입니다. 계속 뭐 언론사 기자들이 했던 오보, 여기에 얽매입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오보를 했을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판결을 해도 그 기자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은 자신이 오보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자신의 잘못이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오보를 하게 되면 엄청난 징계를 받고 그 언론사는 이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에서 여러 번 사과를 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SNS상에 유튜브상에 이런 가짜뉴스, 이런 명예훼손은 전혀 죄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까지 개입이 됩니다. 이래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뭐 벌써 5년 가까이 됩니다. 나와 있는 국회에 법안도 뭐 많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검사,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이 엄벌에 처해야 된다. 특히 가짜뉴스로 인해서 공인이든 뭐 공인이 아니든 이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려서 명예훼손을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